네, 안녕하십니까. 슈퍼코디 금융기업 분석의 김현빈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하나인 KB하나은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KB하나은행, KEB는 우리나라 그 한국외환은행의 예전에 영문 줄임자였죠. 그래서 하나은행과 합병이 있어서 오늘날의 KEB하나은행이고요. 기업 형태는 대기업으로 외관법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원수는 한 13,000여 명 정도 되고요. 지금 대표자로는 지성규 은행장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설립 일자는 제가 일단 이제 연역을 보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국은행 외환은행의 설립 일자인 1967년 1월 30일을 설립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은행의 연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1967년 1월에 외환은행법에 의거해서 특수은행인 한국외환은행이 설립이 됩니다. 한국외환은행은요, 사실 한국은행의 외환 부서에서 독립돼서 처음에 국책은행으로 시작돼서 이전에는 굉장히 한국 외환 거래에 있어서의 모든 대표성을 갖고 있었고, 각국에 있어서 갖은 해외 지점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은행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업 금융과 외환 거래, 그다음에 무역 지원 금융에 있어서는 거의 선두주자로 되어 있고요. 나중에 이제 민영화돼서 영업을 하다가 나중에 IMF 이후에 이제 기업 금융으로 거의 거래를 하다 보니 많은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이제 한국외환은행도 어려움에 처하게 됐고, 뭐 코메르츠뱅크라든가 나중에 론스타들 자금이 계속 들어왔었고요. 많은 은행들이 워낙에 이제 해외 지점망과 외환은행 업무의 특수성을 갖다 보니까 이제 합병에 관심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개인 금융 부분에 있어서 강자인 하나은행과 합병을 해서 합병 당시에는 기업과 개인의 최강 조합이다라는 평을 듣기도 하고, 합병 당시에는 자산 규모로서는 1위였던 그런 은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971년 6월 하나은행의 모태인 한국투자금융이 설립돼서 이제 나중에 하나은행이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1998년에는 하나은행이 충청은행을 인수하게 됐고, 나중에 보람은행 이제 합병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하고 KB외환은행하고 합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은행이라든가 보람은행이라든가 동아은행, 지금은 이제 사라졌지만 그런 은행들이 예전에 있었던 뭐 한빛은행, 그러니까 우리은행, 뭐 상업은행과 그다음에 한일은행, 그런 은행들에 비해서는 이제 후발주자였고, 그 수익이 그렇게 뭐 잘 되거나 높거나 영업이 잘 되는 분위기는 아니었었는데 후발주자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성장한 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외에 또 서울은행을 합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KB하나은행에는 굉장히 많은 은행의 인력들이 뭐 충청은행, 서울은행, 그래서 각 임원들도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서울은행 출신, 또 하나은행 출신, 바로 이 전에 있어서의 함영주행장은 충청은행 출신이다 보니까 충청 지역에서는 KB하나은행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충청 지역에 있어서의 지원자들은 함영주 행장, 왜냐하면 이제 영업 일선에서 성장하신 그런 이제 임원으로 가신 굉장히 엄청난 영업력을 보여서 인정받으실 만큼 좋은 롤 모델로 지원자들이 삼았던 예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2015년에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이 합병을 이루었고요. 전산 통합까지 이루어져서 지금의 은행으로 KB하나은행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기업의 형태는 대기업이고요. 사원수는 13,0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018년 12월 30일 기준으로 25조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대졸 초임 연봉은 5천만 원 초반 정도 되는데, 이건 지금 시중 은행들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숫자를 보면은요. 사실 이제 예전에 한국외환은행의 파워가 외환 쪽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제 국내 최초의 아시아 최우수 은행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었고요.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을 상을 동시에 수상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14년 연속
한국 내 최우수 외국환 은행으로 선정이 됐는데 뭐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 아까 제가 계속해서 얘기 드렸지만 그 외환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행부터 분사해서 나온 그 영향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외환에 관련된 TV의 뉴스에 나올 때마다 그 한국외환은행의 딜링룸이 항상 보도에 이렇게 나오면서 그분들에게 딜러분들의 바쁜 움직임들이 TV에 보도되고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다음에 국내은행 최대로 24국, 해외 24개국에 진출했고요. 지금도 수익률에 있어서는 사실 예전만큼은 못하지만 이제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수익률 성장에 있어서는 규모면에 있어서는 해외 그 관련 거래에 있어서는 당연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제 그 은행의 조직도인데요. 제가 이제 은행의 조직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이 어떤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가에 대한 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제 이 조직도가 다른 은행에 비해서 이제 고객과 은행 본점에 있어서 지원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주 잘 나와 있어서 제가 이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먼저 이제 손님이 오시면은 여러분들 가장 많이 찾게 되는 게 어디죠? 본점을 찾지는 않죠. 각 지역에 있는 지점을 먼저 방문하게 되는데 지점에 방문을 하면은 지점은 어떻게 보면은 본점을 축소시켜 놓은 그러한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부문이 있고 영업 부문이 있고 기업 영업 부문이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본점에 이제 지원을 받게 되는데 조직도에 있어서 이러한 조직을 대부분 이제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 그 기업에 가시면 많이 경험하실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지점이라든가 지사 같은 경우는 이런 매트릭스 형태로 많이 운영이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각 지점에 있어서에는 이제 자기의 상사가 있고 상사에 있어서 업무 지시를 받고 또는 본인의 인사를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근데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는 상사와 동일한 기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능은 다르지만 지점에서 상사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기능 같은 경우는 본점으로부터 직접 업무에 대한 지시를 받거나 또는 개인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입사를 하시거나 입행을 하시게 되면은 지점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시는 것도 있고 아니면 본점으로부터 기능에 있어서의 상사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외국계 기업도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점에서는 지금 보면은 경영기획그룹, 지원그룹, 소비자 이제 그런 행복그룹 해가지고 이름은 조금 이제 그렇지만 들어가서 보시면 각 영업적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 영업을 지원하는 개인 영업본부는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그 부분을 지원하는 기업 부분 따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들이 옛날처럼 이 보직도 하고 저 보직도 하면서 순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본인의 직무에 있어서 전문성을 키우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은 거의 분리해서 운영하게 돼서 지점장님이 그 은행에 계시더라도 개인 부분 쪽에 있어서의 할당을 하실까요? 업무를 관장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또는 기업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관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만약에 나의 지점장님, 그러니까 우리 지점에 있는 지점장님이 개인 부분이다 하면은 사실은 기업 쪽하고는 조금 약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운영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지점장님이 있고 부지점장님들이 계신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 쪽, 기업 쪽 나누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점에서 이제 보통은 입행을 하거나 은행에 지원을 하면은 반드시 영업적 근무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 예전 같으면은 본점 쪽에서 관리하게 되는 인력은 따로 있었고 지점은 이제 또 지점에서 경험했다가 본점으로 가기도 하고 주로 지점에서 영업을 하기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현장에 대한 경험이 본인이 이제 본점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 나중에 결국은 또 지점으로 나갈 때도 이러한 현장 경험이 없으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해서 이러한 형식으로 지점과 본점의 경험 업무를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각 은행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점 업무의 전체적인 조직도를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점에서 내가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요즘 최근에서야 이제 직무별로 뽑다 보니까
기업 쪽, 개인 쪽, 그다음에 뭐 웰스 매니지먼트 하고 뽑기는 하는데 그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지점이냐 본점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 업무 기능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행장 그 전체적인 걸 하면 이제 거기 이제 임원들이 계시고 요즘에 최근에 이제 준법감시인이라는 그 제도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요 반드시 이 준법감시인이 반드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준법감시인이라는 업무 자체가 약간은 형식적으로 사전 이제 감독하고 관리하는 감독을 생각했지만 요즘에 최근에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 통제 부분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준법감시인 한 명에서 준법감시 부서로 해서 금융기관들이 확장하는 부서의 그 업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감사 업무는 어떠한 업무가 있으면 그 업무를 사후 감독하는 데 반해서 이 사전 감독 또는 내지는 사전 교육 쪽에 가까운 게 준법감시 업무인데요. 여러분들 정책에 관련해서 이제 금융위원회가 정책을 내고 또 한국은행에서 어느 정도 금융기관을 통제를 하고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규제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에 전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규제들에 맞게 금융기관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 규제들을 사전에 이제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여기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사전 이제 가이드라인도 제시해주고 그런 업무들이 준법 감시 업무입니다. 최근에 예전에는 은행 업무하면은 무슨 이제 영업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런 영업 관련해가지고 상품 만드는 업무라든가 아니면 심사 업무라든가 그런 부분만 강조를 했던 데 반해서 요즘에는 중간중간 생기는 그 조정을 하거나 이렇게 감독을 하거나 교육하거나 그런 업무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서에 대한 이해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신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KB하나은행의 계열사 지금 18개가 있고요. 계열사는 여러분들 계열사들에 대해서 이제 기업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것도 중요하고 최근에는 계열사들에게 동시 그 지원을 하면은 합격이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열사에 대한 이해는 좀 반드시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같은 시중은행인 우리은행은 일찌감치부터 계열사에 대한 지원을 거의 금지를 했었고 신한은행은 올해부터 보니까 계열사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중복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기 바라고 자. 예전에 이제 하명규 은행장님이 이제 지주사로 가시고요. 새로 이제 취임하신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공식 취임을 했는데요. 지성규 하나은행장님의 경우에는 중국통으로 알려져 있고 홍콩 지점에서도 거기에 이제 부지점장을 이제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각 은행장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전략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보면은 올해 들어서 2019년 들어서 하나은행도 그렇고 신한은행도 그렇고 이제 은행장님이 교체가 되셨는데 KB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데이터 기반 정보회사로 전환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시다시피 그 굉장히 IT 인력들이라든가 디지털 관련 전공자들 그 업무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저에 깔린 내용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성규 그 하나은행장님의 그 아마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어떠한 전략으로 KB 하나은행이 가려는 건지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그 KB 하나은행 초기에 말씀을 드렸듯이 개인 금융과 하나는 개인 금융과 그다음에 KB 외환 한국외환은행의 기업 부분 외환 개인 부분이 합병해서 최강자 각각의 최강자 합병해서 합병의 효과가 있었다고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단연코 해외에 있어서의 업무 수익률은 KB 하나은행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이제 최근에 그 뉴스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보니까 수익률 성장에 있어서는 워낙에 이제 그 하나은행이 규모 자체가 크다 보니까 수익률 성장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규모 자체로는 지금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 글로벌 수익이 많이 뛰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우리나라 은행들이 예전에는 국내에서는 영업을 활발하게 하고 많은 수익을 올리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은행 중에 하나였지만
글로벌에 있어서는 진출, 수익 다 그렇게 좋은 성적을 이루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진출을 하더라도 그 현지에 이제 나가 있는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수익 구조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굉장히 다각적으로 현지에서 영업 활동을 하기에 노력을 하고 있고, 요즘에 은행에서의 채용도 글로벌 채용이라고 해가지고 현지에 대한 언어뿐만 아니라 현지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고 영업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인력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특히 KB 하나은행 같은 경우 글로벌 부문을 따로 줘서 채용을 했던 만큼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은행 쪽이라든가 아니면 은행 금융공기업 쪽에서 면접을 볼 때 느꼈던 것이, 본인에 대한 역량을 얘기해 보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의사소통 능력과 글로벌 역량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글로벌 역량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 대부분 이제 어학에 능통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어학에 능통한 건 당연히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역량이라는 건요, 능력과는 좀 다른 그 의미를 포함을 하거든요. 능력이라는 거는 영어나 다른 어학을 잘할 수 있다는 현재 상황을 말하지만, 역량이라는 것은 뭔가 성과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외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그 현지에서 무조건 영업 실적을 많이 올리거나 성과물을 많이 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글로벌 역량이라고 이야기하거나 글로벌 역량 쪽, 그러니까 글로벌 인재 쪽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셨을 때는 본인이 언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쪽의 영업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국민들의 성향이라든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큼 높은가에 대해서 잘 어필하셔야 여러분들 좀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그 기업의 비전 및 가치 체계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하나은행의 비전은 지금은 신뢰받고 앞서가는 글로벌 금융 그룹으로 2025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션으로는요,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전략적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이익 1위, 그러니까 은행 그냥 1위가 아니라 이익, 그러니까 내실을 기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글로벌의 마켓 쉐어는 40%를 점유하겠다 하고, 그다음에 상품 분야에 있어서는 비은행 부분에 있어서 30% 정도를 그 상품에 대한 쉐어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어떤 분야에서는 이 은행이라는 그 어떤 그 신뢰를, 그다음에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하나은행의 인재상으로는요, 성과, 그다음에 조직 리더십, 그다음에 혁신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 한번 여러분들 각각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하반기에 지금 하나은행이 인력 채용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조금 이제 정보를 드리려고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9년도 하반기에 KB 하나은행은요, 총 4개 분야로 인력 채용에 모집 공고를 냈었고요. 분야는 각각 글로벌, 디지털, 자금 신탁, 그다음에 기업금융 IB로 나누어서 모집 채용을 했습니다. 23일 접수가 마감이 9월 23일 접수가 마감이 됐고요. 먼저는 서류 전형,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아시다시피 간단하게 그 필기 전형이 새로 부활을 했죠. 그래서 필기 전형 보고 그다음에 1차 면접, 2차 면접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디지털 분야와 디지털 외 분야로 해서 각각 필기 시험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요즘 최근 은행들이 모두 시험들을 이제 NCS 기반으로 해서 객관식을 그 시험 문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요. 1차 면접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부분 이제 직무 중심의 면접을 진행하는데, 그걸 이제 뭐 다대다 면접도 진행을 하고 행동 면접 진행하거나 그다음에 토론 PT 면접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통 2차 면접은 임원 중심의 인성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 뭐 건강 검진 같은 절차를 끝낸 후에 채용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조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이제 글로벌 분야를 먼저 이제 살펴보면은, 아마 제가 그 아까도 우리가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에서 살펴봤지만 40% 마켓 쉐어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다음에 이익 부분의 1위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 2025의 목표인 경우에 그래서 KB 하나은행을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은행으로 만들기 위한 해외 네트워크, 또 현지화에 부합하는 진취적 마인드를 소유한 인재를 찾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외국계 은행 지점이 현재 한국에서 영업 중, 국내에서 영업 중인데요. 그러한 외국계 은행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영업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아직까지 국내에선 잘 하고 있지만 해외 경쟁력은 어려운데 지금 가장 많은 관심을 들이고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지역이 동남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라든가 지금 뭐 라오스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근데 그 각 은행들이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아마 가장 가까이에는 이제 중국에서의 영업 활동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쪽 중국이라든가 현지에 관련해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좀 더 현지화에 현지의 실적을 잘 아는 사람들로 채용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업무는 아마 이 주요 업무를 조금 관심 있게 봐두시는 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 주요 업무를 은행들이 그곳에서 하려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해외 M&A 추진이라든가 글로벌 전략 수립이라든가 마케팅 추진 및 현지 경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외 M&A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이제 요즘에 은행들이 비은행 분야에 있어서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금리 차가 많지 않고 이제 예대마진이라고 하죠. 은행업 자체가 좀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도 좋지가 않고 게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저성장 기조에서 어떤 은행들이 일반적인 은행 전문 분야로 해서 수익은 올리지 않기 때문에 좀 비은행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하는 M&A라든가 그 외에 있어서의 상품 전략에 있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은행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은요. 그곳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를 먼저 지원하는 것이 가장 일차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거기에 이제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과 관련을 맺고 있는 이제 영업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그 연관 기업들과 이제 영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래도 먼저 접근하기가 쉬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이 어떻게 영업을 하고 거기에 있어서의 지원을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지에 있어서 개인 영업은 약간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현재 나가 있는 유학생들이 있겠죠. 유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이제 다 그나마 용이한 편이지만 현지에 있는 이제 국민들을 상대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외국계 은행이나 지점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까닭은 현재 개인 상대 영업이 이렇게 거의 없는 지금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오히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현지에 가서 우리 유학생뿐만 아니라 현지에 있는 많은 개인들을 상대로 또 영업할 수 있다면 좀 더 많은 성과가 있겠죠. 자, 뽑는 분야에 있어서의 언어는요.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베트남어. 제가 그 은행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러시아라든가 스페인어 이런 쪽으로는 언어를 구사하는 분들도 많지 않을 뿐더러 파견을 해도 나중에 오래 버티기가 굉장히 현지에서 오래 생활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 파견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가지고 언어에 대한 능통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한 언어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은 한번 이 내용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로벌 외에는 디지털, 자금 신탁, 기업 부문 IB 쪽인데요. 디지털은 미래 금융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든가 핀테크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그러한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뽑기 때문에 이제 기술 전문 인력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자격증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보시면 어떠한 자격증들을 선호하고 가점들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로는 디지털 신사업 및 미래 채널 기획, 추진, 그다음에 핀테크 AI 기반 영업 전략 수립 등에 대한 것들을 이제 수립하고 운영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는 그 관련 자격증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지원하셨으면 좋겠고요. 디지털 분야 자금 신탁 다 모두 전공 불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전공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해서 이것들을 좀 공부했었다고 하면 아니면 또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지원하실 수 있고 아시다시피 요즘 최근에 AI라든가 블록체인이라든가 인력들이 모자르고 더불어서 국가에서 그런 인력 지원에 있어서 이제 학원 수강이라든가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런 쪽 분야에 있어서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원들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제도를 좀 적극 이용해 보시면 이런 쪽에 지원을 하실 때 있어서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이런 분들도 지점에서 반드시 영업을 한번 경험하긴 하지만 나중에 기술을 갖고 본점으로 그러니까 본점으로 가게 되는 시간이 좀 빠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기술 관련 인력들은 좋은 경력을 쌓기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아쉬운 거는 금융 전반에 대한 좀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융에 관련된 이해를 조금 더 덧붙인다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융합적 사고나 융합적 인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좋은 여러분들에게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금 신탁 부분은요, 트레이딩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도 주요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채권, 파생상품 트레이딩이라든가 투자 신탁 자산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업 금융 부분은요. 기업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여신, 외환, 수출입 부문, M&A, PF 관련들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에 제가 보니까 학생 하나가 저한테 질문하기를 본인이 무역회사 중심으로 여태까지 취업 준비를 해왔었는데 은행에 지원이 가능하겠냐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웠던 게 사실 여러분 무역회사 중심으로 여태까지 취업 준비를 하셨다면은 무역 관련 자격증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은행으로 보면은 그 기업이 하나의 고객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입장을 조금 바꿔서 생각한다면은 지원 가능하시고 거기에 맞춘 이제 은행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신다면은 은행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들이라든가 그런 것들 금융에 관련된 과목들을 좀 수강하시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KB 하나은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제 이메일 ourcareerfactory@gmail 또는 네이버로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고 반영해서 더 좋은 강의를 제공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